네, 2023 새만금 잼버리 행사 참가국들의 조기 퇴영이 이어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각국의 대표단 회의에서 대회를 중단 없이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편 서현역에서 발생한 믿을 수 없는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두 분과 관련 내용을 짚어보죠. 자, 여의도 연구원 김장수 부원장 그리고 민주당의 장현주 법률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먼저 새만금 잼버리 행사 계속 유지가 될 거냐, 중단될 거냐, 아니면 조기 마무리 질 거냐 했는데 중단 없이 계속 진행하겠다 이렇게 한덕수 총리가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일단 이번 결정, 계속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지금 8월 1일 날 시작해서 원래 8월 12일까지 그러니까 지금 며칠 되지도 않았죠. 예. 그러니까 아직 남은 기간이 일주일 정도고 지금 중단한다고 하면 사실 이 행사에 이제 학생들도 이제 150만 원 이상씩 내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단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대체 프로그램이라도 진행해서 정상적으로 마치게 된 거가 아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바람직하고요. 이것도 이제 각국 대표단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잘한 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영국 가장 많이 참가한 영국 이제 짐을 빼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도 그렇습니다. 이제 나가겠다. 싱가포르까지 나가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물론 머무르겠다는 국가도 꽤 많이 있고요. 결정 어떻게 보시죠? 일단 한덕수 총리 그리고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같이 여러 위기 상황이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잼버리를 중단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이라든지 이미지 실추를 생각해 본다면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대책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중단하지 않고 진행하기로 했으면 그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얘기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정부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지금 잼버리에 참가하고 있는 대원들에게 피부에 와닿도록 그 대책들이 빨리 지원이 돼야겠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정말 청소년들의 축제장입니다. 이 잼버리가. 근데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이 됐고 그거를 빨리 정부가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관광 프로그램을 긴급하게 추가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 내외에 너무 더우니까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되는 상황에서 관광 같은 거 우리나라 문화 알릴 걸 빨리 준비를 해서 대책을 새로 이렇게 지시한 거잖아요. 이거 여기에 더해서 정부가 어떤 그 대책이 필요할까요? 지금 보면 이제 그 영내 야영지에서 더 이상 머무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이제 상황이 뭐 더 악화되지 않는다면 버틸 정도는 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이 지시하신 대로 지금에서는 계속 지금 이제 영국, 미국, 싱가포르가 퇴영하기로 했는데 아마 이제 다른 국가들도 뭐 여기 상황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다른 대안이 없어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취지에는 맞지 않더라도 그래도 최대한 그 야영지 밖에서 활동할 수 있는 대체 프로그램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 지자체가 그 정도 여력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잼버리 원래 프로그램에 가장 유사한 성격의 대안 프로그램들, 대체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신속하게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잼버리 원래 취지가 달성되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그 청소년들의 그리고 외신들 보도를 보면요.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도 그렇고요. 굉장히 우리나라를 좀 안 좋게 보는 시선에 대한 걱정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일단 대안을 마련해서 대체 프로그램을 계속 빠르게 운영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필요한 정부의 조치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잼버리 기간이 뭐 한 달, 두 달 이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며칠 남았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그 스카우트 대원들이 느낄 수 있게 지원들을 해주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말을 하는 것 그리고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것 그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대책들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이 지시를 했으니까 빠르게 신속하게 좀 대처가 나와서 이 부분들이 또 채워질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관광 프로그램 긴급 추가하는 뭐 지시도 나오긴 했는데 이 부분은 물론 지금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관광 프로그램이라도 돌려서 일단 한국의 어떤 이미지들을 다시 제고하는 부분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스카우트 대원들이 이 잼버리 행사라는 본래 취지를 생각해 본다면 사실 이 스카우트 대원들이 관광을 하기 위해 또는 짜여진 관광 프로그램을 따라다니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은 아닙니다. 원래는 여기서 야영을 하고 그리고 스카우트 대원으로서의 함께하는 그런 연대의식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 온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온 청소년들입니다. 그 청소년들에게 단순히 수동적으로 만들어진 관광 프로그램을 따라가라라고 하는 것만으로 이 어떤 모든 것들이 만족되긴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기본적으로 안전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의 열악한 부분도 채워져야겠지만 단순히 관광 프로그램만으로 대체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 그 스카우트 대원들이 하고 있는 그 야영에 대한 그런 어떤 본래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는 거니까 이제 반이 아직 안 됐고요. 예. 남은 일주일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 안에 이제 조금 전에 전해드린 바대로 기업들도 많은 지원 물품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그러니까 아쉬운 거는 그걸 미리 준비했으면 지금도 예, 이제 맞습니다. 정부에서 69억 원 예비비 투입해서 냉방버스 굉장히 많이 공급했고 생수도 지원하잖아요. 예. 미리 준비했으면 조금 더 원활하게 청소년들이 행사를 진행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 일단 지금이라도 행사를 중지 안 하고 이어가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장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부에 와닿는 청소년의 피부에 와닿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추억에 남는 한국의 잼버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말을 했어요. 예. 추가할 부분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게 이제 뭐 안 좋은 의미로 어쨌든 추억에 남을 잼버리 대회가 됐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래서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이제 그런 기업이나 이런 지원들이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케이팝 행사도 준비되고 있고 그리고 예. 이제 기업에서 지원들을 그 미리미리 했으면 이제 훨씬 좋았을 일입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지금 뭐 가장 얘기되는 게 뭐 최근에 작년 국정감사에서 논의가 됐었는데 그 논의에 대한 국무위원이 답변이 준비하겠다 했는데 그것도 이제 전혀 준비가 안 됐다는 거고 예. 지금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보다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청소년들한테 우리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추억이 될 만한 것들을 빨리 신속하게 해서 최대한 지원해서 그래도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게 예. 지금 최선의 방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청소년들 얼마나 이 시기에 그런 좋은 기억이 오래 갑니까?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국정감사 때 민주당 의원 그 부안 쪽의 의원이시죠? 네. 그 장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준비가 잘 제대로 되고 있냐? 근데 거기서는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얘기가 다시 민주당에서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책임론을 따지고 뭐 정쟁을 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예. 그렇지만 또 정부에서 대통령실에서 이 잼버리 사태에 대한 책임론을 또 전 정권 탓으로 돌린 듯한 취지의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예. 사실 야당으로서는 정권 교체가 된 지 1년 3개월이 됐고 이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전 정부 탓을 할지 사실 의아하기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인 민주당 이원택 의원의 작년 국정감사에서의 그 질의를 다시 꺼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예. 작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 이미 이원택 민주당 의원이 김현수 여가부 장관을 향해서 물어봤습니다.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온열 질환 문제라든지 만약에 폭염이나 뭐 폭우가 왔을 때 배수로 문제라든지 예. 각종 시설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미 그때 다 우려를 밝혔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장관이 분명히 준비가 잘 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이 잘 된 상황인지 다 국민들께서 의아하게 보고 계시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지난 8월에는 그 국감 전에 이미 그 국회 여가위 전체 회의에서도 그때도 이원택 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정부에서 제대로 된 조치라든지 이 우려에 대해서 묵살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당연히 현재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도 정쟁거리로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번 잼버리가 한 6년 정도 준비했다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유치를 하고 윤석열 정부가 개최한 행사다. 이렇게 책임론이 나오니까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동반 책임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쟁거리가 안 돼야 된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물론 이제 작년 국감에서 이미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예. 그 여가부 장관이 뭐 그걸 마치 하고 있는 것처럼 근데 이제 기본적인 문제는 사실 이제 국감에서 얘기 전에 이게 2017년에 유치가 됐어요. 예. 2018년에 지금부터 이제 6년 전 뭐 이때쯤 이미 특별법에서 재정이 투입이 됐어요. 근데 이게 왜 지금 제대로 안 되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하나는 좀 구조가 이원화돼 있어요. 지금 조직위원장들 보면 뭐 장관 3분, 여가부도 이제 그 중에 하나고 네. 그리고 이제 스카우트 연맹 총재 그리고 한 분이 이제 뭐 전북 지역의 국회의원 분인데 이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이 실무를 한쪽에서 총괄을 하고요. 또 한쪽에서 이게 사실 이런 실무적인 준비, 배수나 이런 거는
집행위원회에서 합니다. 전라북도 김관영 도지사가 이걸 맡고 있고, 그러니까 예. 여가부 장관이나 이분들이 이제 공동위원장이긴 하지만 실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거는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문제 제기됐다는 측면했는데 왜 답변을 그렇게 했고 그 이후에 준비를 안 했느냐도 문제가 되지만 예. 그럼 지난 5년 동안 들어간 예산이 거의 최소한 이와 관련된 예산이 한 2천억 정도 돼요. 그 예산이 어떻게 쓰였느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에 이제 그 얘기 하시는 말씀도 많지 않습니까? 그 새만금이라는 지역이 이런 행사에 적합하냐. 근데 예. 이런 결정부터 상당히 이렇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결정된 측면이 많아요. 예. 전북 지역의 새만금이라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일단 이제 이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한 다음에 이 전반적인 과정을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건 누구의 책임을 지우기 전에 예. 우리나라가 이미 그런 수준이 됐다. 그러니까 행사 자체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기여를 해야지 뭐 특정 지역을 홍보하려고 한다 뭐 이러면서 또 뭐 재정적인 부분도 처리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정쟁이 이미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라북도 도지사가 이제 집행위원장인 공동위원회는 또 정부가 바뀌면서 장관들하고 얼마나 원활하게 서로 의견 소통을 해봤는지 예. 아니면 서로 책임 소재를 서로 떠넘기려고 일을 해왔는지 그것까지 좀 차분하게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또 책임 공방으로 가면 뭐 끝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예.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런 사태 앞에서 지금 정권 교체를 하고 정권을 잡은 지 1년 3개월이 지난 정부가 또다시 이것은 문재인 정부 때 유치한 거다라는 취지로 전 정부 탓을 하는 것은 사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언제까지 전 정부 탓을 하면 그리고 책임 전가를 하면 책임 전가가 과연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예. 그리고 지금 심지어 1년 3개월 동안이나 기간이 있었고 그 기간 동안 분명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있었고 작년에 분명히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우려 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럼 준비할 시간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공동조직위원장 5명 중에 3분이 문체부 장관, 행안부 장관 그리고 여가부 장관입니다. 그럼 현 정부의 인사들이 지금 공동조직위원장으로 있는 것인데요. 이런 와중에서 야당에게 또는 전 정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이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이라도 정부 여당 그리고 집권 여당에서 어떤 책임 있는 자세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그리고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라고 예.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 굉장히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대표적인 게 2030년 부산 세계 박람회입니다. 예. 대통령도 굉장히 열성적으로 해외에 나가서도 유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 세계 잼버리 대회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대회인데 청소년을 위해서 예. 이것 때문에 부산 세계 박람회, 부산 엑스포 유치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엑스포하고 이제 잼버리는 이제 대회 성격이 다르고요. 원래 그리고 예. 부산 엑스포도 한 1, 2년 전만 해도 상황이 유리하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많은 부분 이 두 대의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 이게 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갈수록 이제 부산 엑스포라는 게 부산이 해양 도시이자 이제 우리나라의 강점인 IT 뭐 이 모든 부분들이 잘 함께 이렇게 조화롭게 구성이 돼 있어서요. 저희는 이거에 뭐 영향이 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 엑스포는 그래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그래도 좀 가능성이 높아진 거 아니냐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외신에서는 또 이번 잼버리에 대해서 비판적인 한국에 대한 문화, 뭐 준비 상황 이런 게 대한 안 좋은 보도가 잇따라 나오기 때문에 네. 일부에서 부산 유치에 대한 걱정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에 불똥이 튀지 않기를 바라는 건 모든 국민들의 마음일 것 그쵸? 같은데요. 예. 당연히 이 부산 엑스포, 그러니까 이 엑스포를 가지고 경쟁하고 있는 경쟁국에서는 지금 이 사건을 가지고 당연히 무기로 쓰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야 이것이 불똥이 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국민들이 마음을 모으겠지만 경쟁국에서는 잼버리 하나도 제대로 유치하지 못하는 나라가 무슨 엑스포를 유치하겠느냐라는 공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럴 때 과연 우리 정부가 어떤 대응을 내놓을 수 있을지가 저는 좀 고민이 됩니다. 예. 특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이 잼버리 사태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그 자유롭지 않다라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것이 만약에 잼버리를 제대로 유치를 했고 이 부분이 성공적으로 잘 개최가 되었더라면 이 기세를 안고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영향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지금 현재 정부로서도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이 부산 엑스포 상황에 대해서도 어떻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불똥을 튀지 않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에 대한 답도 좀 국민들께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세계 잼버리 정부가 유치하면서 유치 성과에 대한 기대도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참가한 청소년들, 세계 청소년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마무리 좋게 좋은 추억을 갖고 떠날 때까지 좋은 프로그램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신림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불과 13일, 2주 정도도 지나지 않아서 서현역에서 또다시 흉기 범죄가 발생을 했습니다. 당정 모두 이건 뭐 여야 떠나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얘기도 나오고요. 또 사법 입원제도 도입하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을 좀 강화해야 된다는 건 여야가 다 입장이 같은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요즘 이제 우리나라가 좀 어떤 전환점을 걷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이제 뭐 지금 묻지마 범죄라고 하는데 이제 법률적으로는 이상 동기 범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 뚜렷한 동기가 없는, 그러니까 예. 저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지른 원한이나 뭐 이런 관계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혀 뭐 예상하기도 힘들고 어디서 일어날지도 모르고 네. 그래도 실제로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특별 치원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그거하고 또 별개로 어쨌든 좀 형량을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항상 있습니다. 뭐 촉법 소년들의 범죄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좀 어리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과정에서의 전환기다 이렇게 봅니다. 그 전에는 예를 들면 학생 인권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교권에 대해서 균형 감각이 상실된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게 세상이 변한 만큼 그것에 예. 맞게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균형 감각을 가지고 차분하게 예방할 수 있는 더 그래도 이 범죄자들을 좀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이 형량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예.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최근만 보더라도 신림역 불과 2주 만에 비슷한 범죄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방 범죄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고 지금 김 부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런 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중한 처벌이 내려지지만 알려지지 않아서 경각심이 없는 건지 이유를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여야를 떠나서 예. 함께 국회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좀 대응 방안들이 법안으로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사형제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사실상 사형제가 폐지된 국가 중에 하나로 꼽히기는 합니다. 이 사형제 존폐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사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이제 추후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사형제에 대한 어떤 보완책으로서 가성방 없는 종신형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물론 집권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고 법무부에서도 좀 공식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좀 그런 분위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무기징역이라는 것을 종신형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네. 계신데 무기징역은 말 그대로 기한이 정함이 없는 징역이기 때문에요. 20년 정도가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도 무기징역형을 받고도 가석방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된다면 정말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감옥에 있어야 되는 예. 나름대로는 가혹한 형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느 정도는 사형제를 대체를 해서 또 억지력이 있는 형벌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형벌을 강화해서 범죄 자체를 좀 예방하는 어느 정도의 효과는 달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예. 특히나 이제 민주당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가중처벌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자체를 개정을 해서 뭐 특가법이나 이런 데서 어떤 동기가 없이 이런 묻지마 범죄라든지 뭐 테러형의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수단을 굉장히 가중하는 부분 또는 심신미약이나 이런 형 감경 사유를 아예 배제하는 것 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법 개정 논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여야가 함께 국회에서 빠르게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지 이런 부분을 뭐 유야무야 할 것은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예. 신속하게 지금 국민들 다 보고 계시니까 빠르게 좀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법률가시니까요. 추가 질문하자면 그 온라인상에 이와 비슷한 내가 이렇게 해서 무슨 역에서 몇 시에 누구를 어떻게 살인하겠다 이런 예고글이 올라와요. 근데 예. 수십 개가 올라와서 몇몇 게시글 올린 사람 자꾸 보니까 미성년자도 있고 장난쳤습니다. 이렇게 쉽게 끝난단 말이죠. 네.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장난이다. 뭐 예.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살인 예고글이 뭐 거의 지하철역, 뭐 잠실역, 한티역 지금 뭐 여러 군데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들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이것은 단순히 뭐 글 한 번 올렸습니다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금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살인 예빈죄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입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예. 저도 이 부분에 좀 동의를 합니다. 예. 살인 예비죄라는 것이 우리 형법에 있는데요. 살인 행위를 위해서 예비하거나 또 그러니까 예비는 준비를 한다는 것인데 네. 준비하거나 뭐 음모하거나 계획을 했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특히 이 살인 예고글이 단순히 그냥 장난으로 볼 수 없는 뭐 구체적으로 흉기를 준비했다던가 뭐 또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살인을 예비하거나 음모한 구속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예. 수사기관에서는 단순히 이 부분을 뭐 장난이었다라고 치부하고 넘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살인 예비죄로 입건해서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런 부분들이 예방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찰청장은 특별 치안 활동을 벌이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수상해 보이는 사람 검문 검색 강화하겠다. 그리고 총기도 위급한 상황에서는 실탄 쏠 수 있게 만들겠다. 이렇게 많은 강화 부분을 내놨잖아요. 예.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지요? 이게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이상 동기 범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범죄의 동기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주로 이제 뭐 근데 이게 뭐 사회 병리 현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는 남 탓을 하는 문화가 만연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내가 불행한데 내 탓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저주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병리 현상들이 같이 나타나면서 하는데 저는 뭐 특별 치안 활동 이상의 추가 대책이 이게 이제 미국에서 나타난 게 묻지마 총기 난사하고 비슷한 유형입니다. 우리가 예. 이제 총이 없으니까 이제 형태가 다르게 나타날 뿐인데 그리고 사실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특별 치안 활동 말고 추가적인 대책이라는 게 사실 미국에서는 잘 먹히지 않는다 이런 예. 실증적인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자꾸 이렇게 남 탓을 하는 문화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이 뭐 이렇게 온정주의 같은 게 있습니다. 예. 어린 친구가 뭐 관심 받으려고 한 거를 처벌하냐. 근데 그런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엄하게 처벌을 하면 예. 술 취한 사람들도 난동을 덜 부린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은 어쨌든 처벌 의지를 정부가 확실하게 밝히고 그거 관련된 입법 조치들을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제한하게 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있겠는가 이런 예. 생각입니다. 특별 치안 활동에 대해서 추가로 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일단 특별 치안 활동이 하고 있다라는 것만 해도 사실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안심된다라는 또 반응들이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윤희근 경찰청장이 어제 뭐 담화를 발표하고 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단기간에 그냥 끝날 것이 아니고 또는 뭐 보여주기용으로 뭐 정부가 생색내기용으로 할 것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예. 시민의 입장에서 국민들이 어떤 부분들을 불안해하시는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원을 강화해야 될 것 같고 예. 특히 예고글이 올라오는 그런 지하철역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지금 뭐 다중 밀집 장소가 지하철역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곳에 대해서도 또 치안 활동을 또 넓혀 가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무소속이죠. 윤관석 의원은 구속이 됐고요. 이성만 의원은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돈봉투 수수 의원이 민주당에 한 20여 명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럼 그 의원들까지 수사가 확대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마지막에 송영길 전 대표까지 소환이 임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금 흘러가는 지금 분위기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윤관석 위원하고 일단 송영길 전 대표의 특수관계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송영길 대표가 되고 윤관석 위원이 사무총장이 됩니다. 예. 원래 이제 가장 막역한 사이, 비밀이 없는 사이가 이제 사무총장이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보는 건 윤관석 위원이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됐지 않습니까? 네.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근데 범죄 혐의가 뭐냐? 300만 원씩 20명의 현역위원한테 돈을 줬다는 혐의가 소명된 겁니다. 예. 그렇게 보면 물론 약간의 뭐 다툼의 여지는 있겠지만 윤관석 위원이 송영길 전 대표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20명의 현역위원들한테 돈을 줬다는 혐의는 인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윤관석 위원의 그 가장 핵심적인 범죄 혐의가 소명이 안 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예. 수가 그러니까 없으니까. 재판에서 다뤄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겠죠. 예, 그거보다 좀 더 그래도 더 앞으로 나가지 나간 않아요. 것 그렇지 같고. 않으면 예. 뭐 현역위원이긴 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어려웠을 거다 예.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분도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됐다. 근데 증거인멸할 우려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검찰이 계속 그 전에 이제 발표해왔던 거 내용은
범죄 혐의가 드러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가 이거하고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 되게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런 분을 뭐 사무총장으로 임명하고 이랬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우리 당에서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6월달에 이 두 분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두 달 동안 이분들이 또 많은 지금 특히 이제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범죄 혐의도 소명됐지만 증거도 인멸하려고 하는 우려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활동을 계속 해왔고 민주당이 공당으로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좀 가져야 된다. 네. 이 거의 두 달 동안 윤관석 의원이 범죄 혐의를 덮을 수 있는 은폐하거나 뭐 이럴 수 있는 기회를 민주당이 준 거하고 마찬가지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수사는 송영길 전 대표한테 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어떨까요? 어쨌든 무소속으로 나갔지만 네. 그래도 앞으로 송영길 대표에 대한 추가 수사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20명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돈을 받았다는. 그렇죠.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그 돈 봉투를 수수한 20명의 의원들의 명단을 어느 정도로 특정했다라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는 있습니다. 예. 그 명단이 누구인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검찰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윤관석 의원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구속 수사는 최장 20일이 가능합니다. 예. 그 20일이 지나면 이제 공소 제기를 해서 법원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른바 법원의 시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럼 그 20일 기간 동안 윤관석 의원을 어떻게 수사를 해서 어떤 진술을 받아낼 수 있는지가 사실 검찰로서는 큰 관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그 20일 이후에 법원으로 이제 재판이 넘어가게 되면 결국 재판 절차에서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또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럼 증거 자료들이 다 공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과연 검찰이 어느 정도 입증을 할 수 있는지도 그쯤 되면 파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 돈 봉투를 수수했다고 밝혀져 있는 그 20명의 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끝나고 나면 결국 최종적으로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소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이 사건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소환 방침을 공식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 소환을 할 것이며 구속영장 청구도 가능할 것인가? 회기 중이냐, 회기가 중단된 시점이냐 이것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백현동 이 사건이 이제 이재명 대표하면 대장동이 가장 많이 이렇게 논의가 됐는데 사실 예. 되게 악성인 사건입니다. 백현동 같은 경우 지금 개발업자들이 수천억, 3천억 이상을 벌어가는 거고요. 옹벽 아파트로 유명한 그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그 일종 뭐 주거 지역을 하기 위해서 4단계, 4단계를 이렇게 그 용도 변경을 해줬고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원래 100% 민간 임대 아파트로 됐다가 10%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개발업자들이 돈을 엄청 벌 수 있게 하고 그게 시민의 부담으로 떠넘긴 대표적인 사건이고 예. 이 사건 지금 김인섭 이분이 이제 이재명 대표 그 전에 성남시장 할 때 선거대책 본부장 했다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런 명목으로 70억을 받아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소환 조사는 불가피한데 저는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자꾸 이렇게 이거 지금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방탄국회 이게 거의 1년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본인 무죄다 하면 예. 우리 당에서 계속 얘기해 권성동 모델을 따라라. 그렇게 정말 자기가 범죄 혐의가 없는데 검찰이 정치적인 이유로 공격한 거라면 우리나라 사법부 최소한 민주당에 불리하게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가서 이 구속 여부를 심사받는 게 바람직하다. 또 이게 이런 상황에서도 체포 동의안을 하니 이게 이분 한 분의 체포 동의안 때문에 회기를 중단한다는 것도 예. 국회가 뭐 그렇게 우스운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본인 스스로 결자해지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사실 저는 이 논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회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이미 했습니다.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오라고 하면 가겠다라고 했거든요. 그것만큼 더 국민들께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회기 중단 카드니 뭐 언제 영장이 올 것이니 이런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 계속해서 많은 분석 기사들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크게 본질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본질은 결국 이재명 대표는 만약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본인이 가서 심사를 받겠다고 했고 예.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하겠다라고 국민들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번복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방법론에 대한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검찰로서는 저는 이제 8월 8일에 있을 쌍방울 관련된 재판,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진술을 할지가 지금 가장 주목된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이 쌍방울뿐만 아니라 백현동 사건까지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정말 이재명 대표를 소환할 수 있을지 예. 그리고 소환한 다음에도 영장 청구를 할 수 있을 만큼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정치권 이슈보다 잼버리 이슈를 조금 더 많이 다뤄본 것 같습니다. 여의도연구원의 김장수 부원장, 민주당 장현주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